지역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녹번천 보건과 교통 인프라 문제 등 우리 지역도 해결해야 할 의제가 많은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박주민 국회의원 모시고 지역과 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 뭐 대선도 있었고 코로나라는 이제 힘든 시간도 우리가 다 같이 네. 지내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나름 바쁘게 그렇게 지냈는데요.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당연히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이번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네. 초선 때와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일 중독이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초선일 때는 사실 뭐 경험도 짧고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재선 때는 이제 일머리를 좀 알게 돼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일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전히 일을 이제 최우선으로 하신다. 최근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관련해서 정부가 그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뭐 자체 분석한 뭐 검증 내용을 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걱정은 아무래도 먹거리잖아요. 네. 좀 이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에 뭐 아주 깨끗하고 맑고 아무 문제 없는 물이라면 일본이 그걸 바다에 방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태평양 연안의 도서국가들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일본의 어민이나 또 일본의 어업을 주로 하는 현에서는 대부분 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방류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고체화시켜서 땅에 묻는 방법이라든지 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 네. 미국에서는 이제 70년대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오염수를 방류하려다 법원의 제동으로 막히고 네. 그 이후에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좀 그런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부득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방류한다면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직접 좀 검증을 해서 IAEA라는 국제기구의 네. 검증 결과를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검증을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네. 것이 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좀 방류를 하는 거, 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게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은 방류하게 되면 일본조차도 어민들에게 네. 보상할 계획이 있다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분명히 어민이나 맞아요. 또는 해산물을 취급하는 여러 자영업자분들에게 보상 및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일본이 입어야 될 피해 또는 네. 일본이 부담해야 될 돈을 나눠서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것을 고체화시킨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증발시킨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비용이 좀 더 든다고 하니 뭐 우리나라가 돈을 좀 더 대든지 중국이 좀 돈을 댄다든지 해서 네.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해서 네네. 처리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뭐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된다. 예, 어차피 방류하게 되면 저희가 어민들한테 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래도 아마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네. 해산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 네. 그리고 또 의원께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이제 국민들의 민생을 또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자 네. 이제 피해 지원을 위해서 네. 또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요. 좀 현황이라든지 또 이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정부의 첫 일성은 모든 사기는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사기 피해자를 도와줘야 되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분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정부도 태도가 바뀌어졌지만
또 그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안이라는 거를 발의해서 좀 논의를 주도했고, 일부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원하셨던 내용들이 반영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속 의견으로 6개월이 지나면 네. 좀 개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약속을 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현행 그 지원 제도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 사각지대,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모이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시민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접수했었던 여러 피해 사례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뭐가 더 보완이 돼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많이 애써주시기 의외로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요. 네. 제가 뭐 부산, 대구, 뭐 대전 쭉 만나고 다니는데 현행 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부분이 있죠. 거의 없다. 네. 이런 평가까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 사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시죠. 예. 또 의원님께서 또 지역을 또 돌면서 주민 의견들을 또 직접 듣고 예. 계십니다. 네, 네. 그만큼 지역 사회에도 관심이 많고 네. 현안 사업에 누구보다 좀 열심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의원님 후보 시절에 첫 공약으로 내세웠던 녹번천 보건사업 네.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래 이제 녹번천 보건 예산이 한 480억 정도, 네. 그러니까 500억이 넘지 않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녹번천 보건 대상 지역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신사 오거리인데 그 부분이 또 불광천의 기점입니다. 근데 이제 불광천 수질 개선도 해야 되는 마당이었고, 또 봤더니 그 녹번천 보건의 종점이자 불광천의 기점이 되는 그 부분에 생활 오수가 좀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물에 자꾸 섞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럼 애초에 그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좀 개선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고, 예산이 좀 늘어나면 아시다시피 500억 이상이 되면은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제 민자 적격성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달라서 뭐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가 하나 좀 늘어나게 된 부분이어서 좀 시간이 더 소요돼서 하여튼 요 결과는 올 가을 무렵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이나 내년 뭐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부의 그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올 가을쯤에 나오면 이제 착공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순조롭게 것이다.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복원이 이왕 될 거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좀 더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수질 개선이라든지 악취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공론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또 큰 이슈가 혁신파크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지가 사실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그 혁신파크 개발을 두고 여러 의견도 많고, 그런데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2020년 기본 계획이 좀 수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 그때는 이제 서울시립대에 이제 일부 과정이 좀 옮겨오고,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이라고 서울시 산하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게 옮겨오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컨벤션 시설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복합 문화 시설이 이제 그 이전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게 있고, 이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시고 나서는 다시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작년 말에 22년 12월에 새로운 내용을 좀 발표하셨는데, 박원순 시장 때 확정됐던 것처럼 뭐 시립대가 오는 건 변함이 없고요. 컨벤션 시설이 지어지는 것도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이제 서울연구원이 옮겨오는 것은 조금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됐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업무시설, 그다음에 네. 주거 공간, 그다음에 쇼핑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면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박원순 시장 때는 공적 자본으로, 공적 자금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제 커지면서 주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자본이 하게 되는, 그래서 공적 자본과 민간 자본이 투여되는 이중 구조로 네.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전략 영향 평가나 네. 그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거치게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교통 영향 평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일대 통일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은 서부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통일로 교통 개선을 위해서 은평 세길이라는 대안이 한 7년 전, 8년 전부터 네.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잘 진행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습니다. 민자가 들어오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자 적격성 통과가 가장 어려운 과정인데 그 부분을 통과해서 아마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통일로가 출퇴근 시간에 사실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서 교통 혼잡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은평 세길이 생기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은평 세길을 이용해서 시내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통일로 자체의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통일로와 통일로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도로들, 뭐 백년산로나 이런 쪽의 교통이 다 좀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서부선 지금 여쭤보셨는데 서부선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이제 김영호 의원 네. 쪽으로 보내온 공문이나 또는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의 입장은 적어도 올 여름이나 이 무렵에 이제 실시 협약을 시공사인 두산 쪽하고 체결을 하고 네. 연내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뭐 변수는 없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실시 협약이 빨리 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 협약 체결에 따른 실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착공, 네. 진짜 삽을 뜨게 되는데 실시 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착공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되겠죠. 그 작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서울시에 강력하게 압박을 좀 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양 은평선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네. 신사고개역 신설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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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련해서 서명 운동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요. 네. 의원께서도 이 부분 좀 같이 애쓰고 계시다고요.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고양 은평선이 들어올 때 또 그것이 서부선과 직결이 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은평 구민에게는 이득이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혀. 왜냐하면 고향에서 그냥 쭉 경기도민이 타고 오시면,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서부선까지 직결이 돼버리면, 은평 주민으로서는 기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경기도에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래서 직결이 된다 하더라도 세전역에서 네. 에서 바로 시작하는 내려가는 네. 열차를 충분히 배차해서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를 떨어뜨리겠다. 그다음에 차량도 열차도 3량짜리 경전철이니까요. 네. 그걸 4량에서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좀 한번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는 이제 신사고개역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 9월 정도에 신사고개역이 포함된 전제 조건 하에서의 어떤 경제성,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결과를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신사동이니까 옆에 증산동 수색동으로 넘어오면은 수색 DF 지역 이제 복합개발 네. 사업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맞습니다. 기다려온 사업인데 네.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색역 복합개발의 경우에는 그 시공을 맡은 이제 롯데의 여러 가지 내부적 어려움, 또 네. 최근에 국제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건설비가 막 오른다는 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과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주에 그 롯데 쪽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조금 구체화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현재는 뭐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몇 가지 이제 네. 대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검토한 후에 추가 보고를 네.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보고를 좀 받아보고 말씀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좀 의원께서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의제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아까 증산동 여쭤보셨으니까 네. 증산동의 경우에는 증산종합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네, 얼마 전 예산시장 네. 다녀오셨죠. 주위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빼곡히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데라든지 쇼핑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산종합시장이 좀 바뀌면 탈바꿈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시장이라고 이제 백종원 그분이 이제 활성화시킨 시장을 갔다 왔고 관계자분들 쭉 다 미팅을 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장 자체가요? 자체가 생긴 것도.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저희 증산시장을 또 방문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협의체도 만들고 하면서 네. 좀 추진을 해보자 이런 네. 얘기까지 됐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그 추진을 위한 TF를 좀 네. 시의원과 구의원님들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TF 설립하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뭐 네, 일단은 굉장히 예산시장 가보고 네. 다들 그 상인회 분들이나 시장 상인분들 또 청년 그 창업자분들도 다 모시고 갔거든요. 네. 다들 그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네, 있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이런 강한 좀 자극을 받고 왔기 때문에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궁금한 게요. 이제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뭐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사람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겠죠. 열심히 하는 거,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해 나가는 거, 그것부터 좀 우선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면은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바뀌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색진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맞아요. 처음 왔을 땐 재개발이 너무 안 된다는 뭐 그런 지금은 하소연이 입주자와 많으셨는데 또 재개발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또 원래 사시던 분들과의 잘 안 섞인다든지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또 특히 지역 주민들 말씀을 꼼꼼히 들어가면서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갈등 상황까지도 이제 챙기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또 사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